자, 전쟁, 특히 미국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싸운 전쟁에서의 그 승리 또는 패배 이런 것에 대해서 역사는 아주 냉정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무서울까 할 정도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칭찬하고 징벌해요. 자, 다시 윌리엄 훌로 가죠. 디트로이트 포기할 필요 없었어요. 디트로이트는요, 지역상 그거는 5대5로 가는 그걸 열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거는 5대5가 보통 자원입니까, 미국에? 보통 자원입니까? 제일 흔한 자원이 거기 폭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찾아가고 그러는데 보세요. 마틴 밴 뷰렌은 8th president이에요. 8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8대 대통령이 뭐 하셨냐면 훌 군사 재판 때 검사였어요. 검사. 그러니까 마틴 밴 뷰렌이 나중에 8대 대통령이 되는 마틴 밴 뷰렌이 훌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저거 죽여야 된다. 그런데 처지라는 것도 사실 우습거든요. 군법재판에서의 그에게 적용된 죄 항목이 treason. 사실 디트로이트 포트 하나를 내준 것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좀 그렇지. 우리의 정서로서는 그 조그만 포트 하나 내준 거 갖고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까지 몰고 갈 건 뭐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틴 밴 뷰렌은 그렇게 밀고 갔어요. 저거 죽여야 된다. 총살시켜야 된다. 저거. 뭐냐? treason 정도가 아니라 겁쟁이였다. cowardice. 그 다음에 오피서로서, 장교로서, 더더욱이 장성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다. 죽여라. 그런데 이제 메리슨이 이제 군역을 지우는 걸로. 9대 대통령은 어떻게 유명해진 줄 아세요? 윌리엄 헨리 해리스는 31일 만에, 취임 31일 만에 병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 많이 기록이 되지 않아요. 참 역사가 어떻게 보면 무섭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 사람 디트로이트 다시 뺏어온 사람이에요. 윌리엄 훌이 내준 거 다시 가서 찾아왔어요. 그 명성이 왜 도움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 명성이, 그 대통령이 된 거예요. 물론 대통령 이전에도 그 지역을, 오하이오 테리토리를 관리하는 최고의 행정수장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버너가 제너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 속에서 그 경계가 희미하잖아요. Military and civilian, they are both. 그래서 militia라고 표현하잖아요. militia, civilian military를 militia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방위군이라고 요즘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적이 올 때는 군대 가서 싸워주면 되고, 더 무서운 내부의 불안 상황이 있을 때는 방위군이 가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처음부터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무기를 폐지하자, 불법화하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 미국의 존재감과 동시에 가는 전통과 역사예요. 시민이 화기를 들고 있을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세컨드 어메인먼트는 그것은 쉽게 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War of 1812의 true hero는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에요. 앤드류 잭슨은 너무나 컨트로버시가 많은 인물이에요. 앤드류 잭슨은 물론 노예주죠. 100명에서 150명 사이에 노예를 운영했으니까 큰 대농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그 남부의 전형적인 노예주였죠. 그런데 지난번에 여담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데가 허미타지, 잭슨의 플랜테이션을 허미타지라고 부르는데 거기 가서 일종의 참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뚜렷한 거죠. 잭슨은 부츠라고까지도 불려요. 1831년 미 원주민들을 동쪽에서 서부로 그냥 몰아버렸잖아요. 한 6천 명이 죽은 것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눈물 나? 우리 선조들이 대서양을 건너왔을 때 죽기 살기를 건너와서 여기 건너와서 죽고 해가면서 이 공동체를 이뤘을 때 누가 울어줬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누가 울어줬어? 울어. 나 케어하지 않겠어. 왜? 나의 후손들이 이 광활한 땅에서 자기의 꿈을 펼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눈물 안 나와. 왜 울어? 이 정도로 무서워. 미국의 대통령에서 유일하게 살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살인 경험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레이첼인데, 레이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 결투하자.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앤드류 잭슨이? 네가 먼저 쏴. 그랬어. 네가 먼저 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가 총을 맞았어요.
제 총을 맞았어요. 피가 철철철철 흘러가지고 그런데 일어나서 상대방을 총 쏴서 죽인 인물이에요. 죽인 인물. 자, 이런 인물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결점도 많고 너무 다혈질이고 너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공간 확보를 위한 이 호전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으로서. 물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방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앤드류 잭슨을 영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제 스스로도 쑥스러운데 전사의 측면에서 보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War of 1812, 1812년 전쟁은 크리스마스 이브, 181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평화협정이 맺어졌어요. 평화협정이 맺어져서 이제 그거는 전쟁 그만하자. 우리 원상태로 회복한다. 원상태로. 우리가 뺏은 땅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땅 이런 것들은 다 교환하고 끝내자. 이거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12월 24일 1814년에 벨기에 있는 겐트라는 데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졌고 미국과 영국 사이에 그것을 상원으로 가져와서 인준을 받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게 2월이에요. 그러니까 2개월의 공간이 있어요. 공백이 있는데 그때 1월에 앤드류 잭슨이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 60대 2천의 전쟁을 해요. 미국이 60에 사망, 그 다음에 중상, 그 다음에 실종. 60에 60. 영국은 2천이에요. 2천. 영국이 왜 War of 1812에서 얘들이랑은 시비가 얼마 안 되겠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왜 떠났겠어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You can never win through negotiation something that you cannot win in the battlefield. 전장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협상을 해서 얻을 수는 전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Impossible. Impossible. 그러니까 미국군이 왜 한국에서 고전했습니까? 왜 한국에서 고전했습니까? 그 영광의 군대가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군사적 위치가 약했어요. 군사적 위치가 약했어요. 이미 벌써 중국도 들어와 있었죠. 이미 벌써 중국이 뭘 할 수 있는가도 철저히 봤죠. 1사태 때. 그러니까 여기서 위축이 된 거예요. 위축이. 그러니까 결국은 판문점에서 다시 재분단의 선을 긋고 그냥 털고 나온 거예요. 아주 티피컬 전형적인 예예요. 전장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협상 테이블에서 얻는다는 것은 그건 impossible. 그러니까 앤드류 잭슨이 그걸 한 거예요. 때려 부쳐야 얘들이 떠난다, 영국이. 그래서요, 이미 평화협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뉴올리언스라는 땅에서 엄청난 전쟁을 해가지고 쫓아내요. 그러니까 앤드류 잭슨이 나중에 정말 미국의 영웅 취급을 받고 7번째 대통령이 된 거죠. 이제 보시죠. 지금 우리가 이게 지도가 조금 클리어하지 않은데 뉴올리언스라는 데가 제일 남단입니다. 제일 남단. 그 제퍼슨이 말입니다. 제퍼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뉴올리언스 후손들이요, 뉴올리언스를 절대 잊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 읽어드릴게요. There is on the globe one single spot. 이 지구상에 한 지점이 있을 것인데 the possessor of which is our natural and habitual enemy. 무슨 뜻이냐면 그 지점을 갖는 나라는 우리와 아예 자연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habitual, 계속 멈추지 않는 우리의 적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It is New Orleans. 미시시피 강의 남쪽에서 오는 입구예요. 그 바다는 Gulf of Mexico라고 해서 그냥 남미로 쭉 터져 있는 바다예요. 자, it is New Orleans through which 이것을 통해서 the produce of 3/8 of our territory must pass to market.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것의 8분의 3이 저기를 통해서 시장으로 간다. 저걸 적에게 내주고 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전 속에
독립선언도 있고 헌법 정신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공간에 대한 이 집착, 이거를 놔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이것을 놔야 한다면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엄청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는 이렇게 전쟁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권의식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철저하고 투철하고 굉장히 역사의 지속성이 있어요. 주권의식이. 그러니까 이 주권의식이 위협을 받았다거나 이것이 무슨 침해됐다거나 하면 가만히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호전성이 역사 속에서 많은 피 흘림과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을 생성해낸 것은 당연히 인정하죠. 당연히 인정하죠. 그리고 국가적 비전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악이 선이 될 수도 없는 거죠.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그 악이라는 것이 동시에 그냥 악행 하는 그런 손가락질도 귀중해요. 왜냐? 그럼으로써 악을 노출시키고 그럼으로써 역사 속에서 악이 재생되지 않는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는 악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비판 의식도 있어야 돼요. 동시에 그 악을 시작해 한 미국의 공간적 비전도 우리가 같이 보고 가자. 그래야 역사 공부가 더 깊이가 있고 입체감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악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악을 만들어낸 동기는 무엇인가? 그 악을 만들어낸 역사적 당위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공간에 대한 비전은 대단해요. 그리고 그 비전이 위협받으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앤드류 잭슨이 저기 보세요. 앤드류 잭슨이 뉴올리언스에서 용감하게 싸웠던 저런 장면. 사실은 좀 유치하거든요. 뭐 그렇게 뭐 전쟁이라는 게 뭐 그렇게 빛나는 영웅이 가운데 쫙 있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역사 속에서 누가 누군지 뭐 그냥 포성과 그냥 포염이 그냥 쫙 있는 데서 뭐 이렇게 저렇게 멋있는 장면이 연출됐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who cares? 저렇게 역사를 계속 이미지화해서 후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랬겠어요, 솔직히. 예, 조금 이렇게 역사를 이미지로 과장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혼자 서서 무슨 뭐 영국군을 뭐 다 물리친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조금 그런데 그래도 사다 거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좋다고 갖다 거는데. 그래도 갖다가 좋다고 비싼 돈 내고 저 갖다 거는데 프레이밍 값이 그게 싸지 않아요? 싸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역사적 의식이죠. 군대만 싸우는 게 아니라 군인은 몇 명 없어요. 누가 싸우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이 싸웁니다. 보통 사람들. 그게 지금 저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복을 안 입고 있잖아요. 군복을 안 입고 있잖아요. 농사 짓다가 총성 들리면 나가고 한 사람이 앞에 서고 앤드류 잭슨이 전문적인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아니에요.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이면서 농장주예요. 그런데 1812년대 전쟁이 딱 터지니까 이거는 국가의 자존심 문제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거는 민족의 호프의 문제다. 이것은 우리 후손의 문제다. 후치의 문제다. 이렇게 되니까 변호사가 그냥 나가버린 거 있죠. 그런데 그러면 하루아침에 장군이 됐냐 너. 변호사 하면서 자기 지역에서 원주민들과 전쟁할 때 늘 자원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미 벌써 전쟁 기술이 있는 거예요, 벌써. 그것을 갖고 시민으로서 자기의 전문직에서 생활하다가 빰빠라빰빰빰빰빰 하면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섭잖아요. 정규군만을 가지고 있는 군대는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립전쟁 때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정규군이 몇 명이나 됐는데요. 그것 가지고 영국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걸 가지고. 그런데 이게 무슨 낫들고 무슨 이 삼지창 들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놓고 총 들고 나오는데 이걸 어떡할 거예요? 이걸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아주 그냥 기겁을 하고 마는 거예요. 도대체 상대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도 안 돼.
상대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야 내 군대를 짜고 그 군대를 먹여 살릴 후방 지원을 하고, 뭐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플래닝의 극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플래닝은 기획과 계획이라는 예술이 있다면 그 예술의 종합 예술은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기획하고 계획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무슨 전력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무슨 부대가 있고, 어디에 무슨 전력이 있고. 그런데 농사 짓다가 그야말로 돼지랑 소한테 염을 주다가 갑자기 총 들고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것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미국의 전쟁사이고 미국의 전쟁 역사예요. 무력 사용의 전통이고. 그게 뭐 영국이 뭐 그냥 만지 끝. 이건 안 된다. 이제 저 정도로 하면 조금 과장을 넘어서 일종의 프로파간다라고 이제 가야 되겠죠.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어떤 장군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나폴레옹 아니면 조지 워싱턴 수준으로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저건 좀 그렇고. 자, 보세요. 뉴올리언스를 1812년 전쟁에서 지켜냄으로써 미국은 저 공간을 확보해요. 어떻게 확보하냐? 유럽인들이 여기서 찝쩍거리면 안 된다. 그걸 확실히 하죠. 물론 그 후로 앤드루 잭슨은 인디안을 몰아내야 된다. 왜냐? 인디안들이 거기 있으면 있을수록 항상 다른 나라와 뭔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영국도 항상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프랑스도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프랑스야 이미 포기하고 떠났지만 원주민들을 상대로 뭘 어떻게 미국을 해칠 수 있지 않을까,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없애려면 그냥 쫓아버려야 된다. 그리고 저게 Trail of Tears를 앤드루 잭슨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 측면, 국가적 측면에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것을 우리의 심정적 측면에서 보면 저게 무슨 인간인가 할 수 있는 거죠. 저게 무슨 대통령인가.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게 우리를 위해할 수 있는,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독립성을 위해할 수 있는 존재들은 없어야 미국이 살아남는다. 확실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 사상은 뭘로 이어집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것은 하늘이 주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의 운명이다. 이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 논리의 시작점은 The War of 1812예요. 저렇게 한 민족이 팽창해 갈 수 있는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국가와 공동체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War of 1812의 핵심을 뭐로 볼 것이냐라고 우리가 본다면 War of National Identity and National Pride. 그것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떨쳐나가는 거야, 이제. 자, 그 역사를 오늘 여기까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공부는 이렇게 해서 확장된 공간 속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1830년, 1840년, 그것이 우리 다음 배움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